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디자이너 고쌤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우리 중간고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를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근데 학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수, 로그, 삼각함수 요 시험 범위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지수가 무엇이다. 지수 법칙은 어떻게 쓴다. 뭐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고 하는 부분들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런 단원별로 할 거예요. 처음 1차 시는 지금 거듭 제곱근에 대한 연산 파트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저랑 5문제를 해결을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숫자만 바뀌어있는 이 비슷한 유제를 5개를 꼭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검토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답만 쓰지 마시고요. 풀이 과정을 꼭 써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지도해 드릴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다가 푸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아이패드 PDF 파일이니까 푸셔도 좋고요. 직접 프리를 지우지 말고 꼭 같이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은 살짝 사라질게요. 문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은 거의 모든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대소비교예요. 지수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해서 대소비교를 하는 문제예요. 자, 이 대소비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첫 번째,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수의 차를 구하거나, 두 수의 차를 구하거나, 혹은 두 수의 비를 구해서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죠. 차를 구했을 때는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더 크고, 그쵸? 0이다 그러면 둘이 같고, 0보다 작다 그러면 B가 더 컸죠.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할 때에는 1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A 나누기 B를 했는데 1보다 커요. 그러면 A가 더 큰 수. 1이다. 그러면 둘이 같은 수. 1보다 작다 그러면 B가 더 큰 수였죠. 자, 여기에 이제 지수 법칙에서 필요한 내용은 및 또는 지수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보기만 해도 지금 3의 루트 3과 세제곱근 루트 7과 4제곱근 루트 10이에요. 밑이 다 다른 상황이에요. 지수가 지금 2분의 1제곱이냐 3분의 1제곱이냐 4분의 1제곱이냐 이 상황인 거죠. 네, 이 친구들을 통일시킬 때 그러면 필요한 소스는 최소 또는 최대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죠. 최소 공배수 또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 A라는 것이 루트 3인데 이 루트라는 거는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수는 세제곱근 루트 7인데 이거는 7의 3분의 1제곱이란 뜻이죠. C라는 수는 12의 4 루트 10 4제곱근 루트 12였어요. 이거는 12에 대해서 4분의 1제곱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맞출 것이냐? 최소 또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건데 최소 공배수 이용을 할 거예요. 2와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네, 맞아요. 12입니다. 그래서 얘를 12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크기는 바뀌면 안 돼. 근데 얘를 다 12분의 1로 맞추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통일시키고 나면 밑이 큰 수가 더 큰 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수를 12분의 1로 통일시켰더니 자, 2분의 1제곱이 되려면 3의
12분의 6이 2분의 1이죠. 3의 6제곱. 3분의 1제곱이 되려면 7에 12분의 4제곱. 12분의 4가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되려면 12에 그렇습니다. 3. 12분의 3이 4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두고서 우리는 어디만 비교하냐? 밑 3의 6제곱, 7의 4제곱, 12의 3제곱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한 번에 세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두 개씩 끊어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고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계산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의 6제곱은 729. 그 다음에 7의 4제곱은 2401. 그 다음에 12의 3제곱은 1728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더 큰 수인지 가장 큰 수인지 보이죠? 네, B, C, A 순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였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대소비교.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해서 두 수씩 비교할 수도 있고 셋을 한 번에 비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소 또는 최소 공배수 내지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수나 밑을 맞춰서 우리가 지수가 맞는 경우에는 지수를 통일시킨 경우에는 밑의 크기가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대소 비교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이에요. 그래서 연산 문제들.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학교 때 나를 되게 내 기억 속에 나를 되게 힘들게 했던 애가 있어. 그게 뭐였냐면 5의 제곱근과 제곱근 5라는 말이 나는 너무 헷갈렸던 거야. 근데 이게 문제도 정말 잘 나오지 않았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그냥 뭐뭐의 제곱근 그러면 의가 붙으면 두 개, 제곱근 A 그러면 그거는 그냥 루트 A 그냥 이렇게 기억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A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했을 때 근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했을 때 해라는 뜻이야. 그 x가 라는 뜻이라면 x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x는 몇 개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5가 돼.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게 우리가 지수 법칙 n제곱까지 해서 거듭제곱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n제곱했을 때 a의 n제곱근이라 했을 때 a n제곱 우리가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찾는 거죠. 이게 또 헷갈렸어. 그래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0보다 클 때, 0일 때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자, 그 내용을 한번 저랑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띵이야. 근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이죠? 네, 맞아요.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그래프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좌표 평면에다가 뭔가를 나타내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우리한테 지금 이 친구들이 필요해.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에.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쉬웠어. 두 개를 그릴 거야. 우리가 다항식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어떤 거에 대한 A의 짝수 제곱근 하나 해볼게. A의 4제곱. 그 X를 찾는 거야. 어떤 거를 4제곱 했더니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홀수 어떤 거를 5제곱 했더니 A가 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이런 문제 접근하기 위해서 1번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분리를 한다라는 말의 뜻은 좌표 평면에서 얘네들이 어떤 y 값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두 개로 나누되 이렇게 y는 어떤 거에 4제곱, y는 어떤 수 a. 마찬가지로 y는 x의 5제곱, y는 어떤 수 a.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해요. 이건 선수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다항식에 대한 그림의 특징이야. 그래프가 우리가 홀수 그 다음에 짝수 거듭제곱 되는 그림을 그려보면 제일 먼저 1차식이 있었어. x의 1제곱 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2제곱 x제곱 그림은 다음과 같았었죠. 3제곱 4제곱 내가 그리는 거 지금 변화를 잘 보세요. 5제곱 6제곱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7제곱 8제곱 등등등등 갑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어떤 거에 대한 거듭제곱 부분 이 친구가 짝수가 된다면 짝수인 경우에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어떤 거에 대한 거듭제곱 이 친구가 홀수가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원점 대칭입니다. 이거를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y축 대칭인 거 우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기함수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3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선생님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야. 니네 우리 이 문제 풀고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 수능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기억해. 지금 짝수 거듭제곱이면 y축 대칭, 홀수 거듭제곱이면 원점 대칭이었죠. 하나 더. 함수적인 어떤 기호를 써서 우리가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y축 대칭 함수는 여기다가 x값 대신에 마이너스를 갖다 넣었어. 마이너스를 갖다 넣으면 어때? 이게 x였는데 마이너스 x일 때나 x일 때나 함수값은 둘이 동일하죠. 네, 그래서 f 그냥 x. 반대로 우리가 홀수 거듭제곱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에 대한 것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한번 볼게. 얘가 x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x란 말이야. y 값이 어떠냐?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상황이죠.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달라. 그거를 우리가 요렇게 했어. fx의 값에서 부호 마이너스가 이제 기어 나온 거야.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내 나이는 묻지 마라. 저는 몰라. 아무튼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 나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기함수래. 우리 때는 우함수, 기함수 이런 표현을 배웠었거든. 나 나이 몇 살이냐고 묻지 마. 어쨌든 우함수, 기함수를 배웠는데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기함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홀수, 차수, 함수라는 표현을 쓰죠. 네, 이게 다항함수의 특징이야. 꼭 기억한다. 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음번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시간 내지는 다다음 시간쯤에 어떤 얘기도 할 거냐면 우함수, 기함수까지 했잖아. x는 a 대칭, y는 b 대칭, 점 대칭 막 이런 얘기도 할 거야. 풀 세트로 가는 거죠. 그래야 대학 간다. 자, 이제 문제로 다시 올게요. 자, 이거를 이제 지수법칙에서 어떻게 쓰냐. 우리가 지금 2단원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자, 이 짝수 거듭제곱. 이게 y는 a. 이건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x축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이거는 y축 대칭인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y축 대칭이도록 짝수.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에는 원점 대칭이도록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선을 하나 그리겠어요. 직선을 그리는데 x축이 평행하도록 우리 하나 그려놓고 내가 얘를 한번 다 지워졌어. 중요한 거 설명하는데 날라갔어. 그래서 내가 다시 세팅했다. 이 문제 푸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하고 싶었거든.
자, 이거 뭐냐면요. 짝수 제곱일 때 우리가 네 제곱근 중에 어떤 수의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야. 네 제곱근 우리 문제에서처럼 네 제곱근 81 그러면 그냥 네 제곱근 그 근호를 쓰란 소리야. 네 제곱근이 먼저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근호를 쓰세요 이 뜻이야. 네 제곱근 81 이거 구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운 거야. 근데 뭐뭐의란 말이 들어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보통은 어떤 실수, 네 제곱 근중 실수의 개수란 뜻이야. A 값이 0보다 커. 그럼 y는 a라는 직선이 a가 0보다 크니까 x축에 평행하다 했죠? 이렇게 0보다 크게 그리니까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죠? 만약에 0이면 하나 나오죠? 0보다 작으면 없죠. 1개. 2개. 이거는 4제곱이 돼도 마찬가지고 제곱이 돼도 마찬가지고 6제곱이 돼도 마찬가지야. 짝수 거듭 제곱일 때는 뭐뭐의 해당하는 이 A 이 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져. 어떤 근? 실근.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 그 예제 같은 이 문제는 우리가 5x를 한번 가려볼 건데 5의 4제곱근 a가 5란 뜻이야. 0보다 크네. 아 그럼 2개 아니에요? 4제곱근 2개다. 아 맞다. 땡. 아니야. 왜냐하면 그냥 4제곱근이 아니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실근만 실수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4제곱근이 아니라 실수인 4제곱근이었을 경우에만 맞는 거죠. 이거는 그냥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2개가 아니라 허수 포함 4개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보이는 이 점 2개는 실수만 보이는 거다. 근데 홀수는 어때요? 0보다 크건 0이건 0보다 작건 항상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제곱 근호를 사용할 때도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 안 해도 돼. 근데 만약에 이 짝수이면서 4제곱근 안에 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어. 그 얘기는 이 수는 허수란 뜻이에요. 그것도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허수의 의미라는 거. 네. 요 정도까지 잔소리하고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쉬운 거라고 했죠. 네, 그냥 거듭제곱근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4제곱근 81이니까 근호를 사용하세요의 뜻이네요. 뭐뭐의가 아니니까 4분의 1 제곱이라고 했죠. 81은 3의 4제곱. 그거에 대해서 4분의 1 제곱. 그 지수법칙 쓰는 거야. 3. 그래서 정답 3. 마찬가지로 3번 문제도 우리 이 친구들 다 근호 쓰는 건데 나는 거듭제곱부의 거듭제곱 지금 요 형광펜 친 부분만 한번 봐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수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81부터 생각을 해볼게. 81은 3의 4제곱. 그거에 이 조그만 3 보이죠? 세제곱근. 얘가 처음에 일단 3분의 1제곱이었어.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여기서 4제곱근이 그 다음 순서죠.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4분의 1제곱 이 뜻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의 4의 3분의 1의 4분의 1. 우리 밑이 0보다 크니까 지수법칙 쓸 수 있어요. 3의 3분의 1제곱 이 뜻이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4, 2의 제곱이죠. 근데 쬐끄만 3은 뭐야? 요거는 3분의 1제곱 이 뜻이야. 3분의 1 거듭제곱. 그래서 3분의 2. 그 다음에 6제곱근 9야. 9는 뭐죠? 3의 제곱. 그거에 대해서 6분의 1제곱. 즉 3분의 1이란 뜻이야. 그러면 3의 3분의 1 분의 2의 3분의 2인데 지금 위에서 계산한 이 친구랑 밑에서 계산한 친구를 뭐 하래요? 곱하래. 그래서 결국은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분의 2의 3분의 2제곱이야. 그렇게 해서 약분되고 결론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2의 3분의 2제곱. 선생님 그렇게 생긴 애가 없은데요. 없어요. 뭐랑 똑같겠어? 자, 5번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만들어 보면 돼. 4가 2의 2제곱 3분의 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2의 2분의 1제곱 2번은 3의 2분의 1제곱 3번은 2의 3분의 1제곱 이 쬐끄만 수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지. 3의 2분의 1제곱 요거 조그만 2 선생님 안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안 쓰는 게 약속이긴 하지만 써도 의미상으로는 무방하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제 뭐 세 문제 푸는데 뭐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제가 잔소리 좀 이렇게 좀 줄게요. 문제 푼 데 필요한 핵심만 딱 이제 얘기를 할게.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자, 4번, 5번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면 충분해. 제곱근, 거듭 제곱근은 뭐 분의 1이라는 거. 쬐끄만 그 숫자 시험지에서 잘 봐요. 그래서 4번, 5번은 그냥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풀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문제 미션 잊지 마세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자, 제가 빨리 풀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따라하기. 뭐 분의 1제곱. 자, 여기에서 저 9를 3의 제곱으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요 6은 뭐뭐의 6분의 1제곱. 그다음에 밖에 있는 3은 세제곱. 요 의미죠. 네, 그래서 3의 제곱에 대해서 뭐라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우리가 계산하기로 했어. 그래서 3의 제곱에 대해서 6분의 1제곱에 대해서 세제곱. 뭐야? 다 약분 되잖아. 남는 거는 3이네. 끝. 그 다음에 요 분의 1도 마찬가지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는 그쵸. 2의 6제곱에 대해서 3분의 1제곱 에 대해서 그냥 요거 안 쓴 거는 그쵸 2분의 1제곱 이 뜻이야. 뭐야 얘네 다 없어지잖아. 따라서 2.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빨랐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션 5문제 잊지 마세요. 지수 법칙 했어 지금. 오늘은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대신에 미션 문제 5개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올리기는 하지만 이게 강좌 수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파트별로 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보시면서 이 5문제씩 제가 단원별로 5문제씩만 소개를 할게요. 5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자신 있는 파트다.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오늘 이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나의 워밍업 같은 이 지수 법칙 계산하는 문제, 연산 문제였죠? 네, 열심히 봐줘서 고맙고요. 5문제 미션 문제 잊지 마세요. 화이팅!